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고 앱 만드는 거 파트 2 튜토리얼의 두 번째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파트 1 관련된 내용은 그 앱을 하나 만들고요. 앱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거기에 폴이라고 하는 앱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주요 과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자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실 요 화면에서 조금 밝게 해보면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앱을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첫 번째로 만드는 게 설정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 앱이라고 할게요. 앱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앱에서 여러분이 뭘 고치신 거냐면 뷰랑 URL을 고치게 되죠. 그죠? 요 형태로 여러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폴을 여기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켜야 돼요.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되죠.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설정에 있는 파일 중에 URL이라고 하는 여기에 요 폴을 추가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 명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두 번째로 앱을 만들게 돼요. 앱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뷰를 고치고 URL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생성을 하게 되겠죠.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튜토리얼에서 하게 되는 모델도 손을 대게 될 거예요. 모델을 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지든 수정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요 과정들을 앱을 만들 때마다 하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뭐 예를 들어 뷰는 아니거든요. 뷰라고 말하기 그렇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뭔가 만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앱을 만들고 나면 항상 이걸 프로젝트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즉 포함시켜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행을 반드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런 서버를 이용해서 그죠?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면 안쪽에 있는 이 앱을 URL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겠지만 모델을 만들면 이제 해당 모델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작동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하는 무언가를 프로젝트에 다른 앱이 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파트 1에서 하셨던 내용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앱을 포함시키는 방법, 그 중에서도 URL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영상으로 저와 함께 할 일이 뭐냐면 여기 파트 2 두 번째 걸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게 될 주요 핵심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여기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해보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DB를 설치를 하라고 돼 있죠. 여기 DB 설치를 해달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튜토리얼이라서 DB 설치는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QLite 3라고 돼 있는 이 친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설정할 게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이 사이트 안에 세팅 부분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여기 있죠. 데이터베이스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거의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걸 더 뭔가 만질 일은 없고요.
그래서 요거 설정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시간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타임존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타임존 관련된 걸 가능하면 원본 파일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UTC로 돼 있거든요. 설정이 UTC로 돼 있는 거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랭귀지 코드도 KOKR로 바꿔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그것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는 영문 버전을 디폴트로 하고 UTC 값을 디폴트로 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고요. 아닌 주장도 있어요. 어느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각각이 하는 일마다 혹은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걸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고 튜토리얼의 특성상 저희가 지금 파트 2에서 보고 싶은 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법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해서는 코드 수정을 많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뭔가 빠르게 결과값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요 앞에 내용까지 요 부분까지는 크게 손댈 거 없이 오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본 어플리케이션 중 몇몇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장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겠죠. 인증 시스템 이런 거. 대표적으로 DB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B를 어떻게 뭐 테이블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 보시는 파이썬 파일, 즉 장고에서 제공하는 매니저 파일을 이용해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어들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트라고 하는 작업을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시면 db.sqlite3라고 되어 있는 파일 보이죠? 요걸 제가 미리 지워 볼게요. 그러면 이제 db 파일이 없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파일 만들 건데 migrate라고 하면 네, 이렇게 db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즉 migrate라는 걸 이용하면 기존의 DB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작업물들을 빠르게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렇게 DB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직접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만드는 방법들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정의하는 과정을 모델이라고 해요. 즉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DB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논리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이건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장고를 배우시는 분 대부분이 초급자이실 확률이 높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DB를 별도로 따로 배우시긴 하셔야 돼요. 안 배우고는 쓰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튜토리얼에서 그런 것까지 미주얼 고주얼 다 따지면 진도가 안 나가요. 목적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튜토리얼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빠르게 진행해보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 체크해서 장고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번 영상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고요. 가장 큰 이유가 튜토리얼을 이용해서 장고를 이용하실 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장고를 조금 잘 쓸 수 있겠네 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막 아주 어렵게 만들지 않고 모델 만들기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설계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앱은 여론조사 앱이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폴이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색을 좋아해요, 어떤 가수를 좋아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앱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론조사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약간 투표 앱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설문조사하는 앱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설문조사에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두 가지 테이블이 필요하거든요. 요걸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죄송하게도 코드를 복사를 해서 빠르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학습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저는 코드를 좀 다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 있는 요 버튼 이용해서 카피하셔서 아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경로 요 앱에 있는 요 파일에다가 요걸 붙여 넣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코드를 좀 이렇게 타이핑 치는 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저랑 그냥 한번 코드를 조금 치면서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해요. 파일은 어디다가 입력을 하는 거냐면 폴이라고 하는 앱에 모델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빠르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튜토리얼을 예전에 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믿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장고에 모델을 쓸 거고 클래스는 퀘스천이라고 하는 걸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모델을 상속받아서 쓸 거고 텍스트라고 돼 있을 거고 모델에 캐릭터 필드 텍스트 아죠 캐릭터 필드 쓰겠죠. 캐릭터 필드에 맥스 랭스가 200개짜리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데이터는 모델에 데이터 타임 필드 값에다가 데이터 여기에 ubnshd라고 해서 요 값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이스라고 해서 선택 즉 답안지 설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걸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초이스 텍스트라고 해서 아마 위에 거랑 유사하게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없고 요거 이렇게 하면 아마 비슷하게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보트라고 해서 뭔가 다른 부가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걸 하나 더 만들어요. 인티저 필드에 디폴트 값을 0으로 하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앱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답변 즉 질문을 여기 두시고요. 퀘스천에 있는 질문을 가져다가 쓸 거고 혹시 질문이 삭제가 되면 볼 거 없이 다 같이 답변도 지워 달라라고 여러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들은 채워지게 돼요.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에 기회 되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 보던가 아니면 여러분 별도로 요거는 책 같은 것들 조금 구매를 하셔서 조금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DB에 관련된 설계는 마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해당 요 모델을 만들어도 누가 모르고 있냐면 여기 지금 프로젝트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만든 게 앱이고요. 그럼 지금 여기 모델을 저희가 뭔가 설계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 앱이 존재 유무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등록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어, 앱이 있어요라고 프로젝트에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튜토리얼 1에서는 URL을 이용해서 맞죠? URL을 이용해서 요 앱에 있는 어떤 값들을 불러오는 방법들은 했는데 모델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튜토리얼을 그때 가시면 모델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델을 활성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 모델을 장고에 있는 그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런 앱이 있어. 저 앱에 가면 모델을 우리가 뭔가를 했어 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 사이트라고 돼 있죠. 요게 요걸 거예요. 설정 파일이죠. 여기 세팅에 보면 인스톨 앱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만든 앱을 추가해야 됩니다. 요걸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있어요. 앱 안에 컴피그 파일이 있어서 여러분 요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추가해 주면 여러분 근데 추가를 한번 안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를 안 하면 여러분 보세요. 추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조금 위로 올릴게요. 터미널 창을 살짝만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 뭐가 없어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레이블도 없대요. 분명히 왜 그렇지? 난 분명히 했는데 라는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정 파일에다가 저희가 만든 앱을 등록을 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되죠. 그 뭔가 대단한 일 안 하고 설정만 했는데도 되죠. 이렇게 안 해도 등록돼요. 왜냐면 이미 결과값을 알고 있어요. 결과값을 알고 있어서 이미 이때 변경 사항을 다 추적을 했기 때문에 등록을 했고요. 폴에 있는 거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준비해 줄래라고 해봐야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러고 나면 아마 요걸 이용해서 요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DB에 뭔가 입력을 하려면 여러분 SQL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SQL 구문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DB에서 사용하는 SQL 구문을 장고가 만들어 줍니다. 그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막 엄청나게 뭔가를 안 해도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되게 편리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DB를 쓸 때 장고에 있는 요 모델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잘 활용해야겠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이 우리가 만든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이그레이트라고 해서 적용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만든 앱의 DB가 등록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는 이 과정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요 API 가지고 놀기를 선호하지 않는데 튜토리얼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이썬에 매니저를 이용해서 쉘을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쉘을 실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모델에 있는 값을 임포트를 해서 바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이제 이 질문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 그냥 파이썬 실행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일어납니다. 일반 파이썬으로는 여러분 요 예제를 따라 하실 수 없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파이썬을 실행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장고에 쉘을 실행시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 퀘스천에 있는 모든 객체를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DB에 어떤 것도 입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를 넣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잠깐만요. 왔지. 여러분 요거 잠깐 복사해서 그냥 쓸게요. 요거는 코드를 다 치는 게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요 질문을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할 때 이 필드 값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타임존을 가지고 와서 현재 시간을 같이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DB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DB에 몇 번째 저장됐느냐 물어보면 첫 번째래요. 첫 번째 저장된 값이고 DB에 저장된 요 객체 있죠. Q에 텍스트 파일 물어보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값 그대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당연히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2월 7일이라고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왓츠업으로 바꾸고 점 세이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마 요거 변경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왓츠업으로 바뀐 거 보이죠? 요거에 업데이트로 보시면 되겠죠. 기존 값을 수정한 거니까 업데이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질문한 게 몇 개 돼? 그러면 한 개 정도 질문을 했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러고 나면 보죠. 그다음 뭐더라? 요거다. 지금 저희가 요렇게 출력 결과물이 조금 여러분이 읽고 제가 보기에도 약간 이거 조금 이게 오브젝트 1번이 뭐지? 요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잠깐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여기에 df 언더바 스트링에 아이고야 요거 타임 히팅은 좀 빼도록 할게요. 제가 타임 히팅을 선호한 편이 아니라서 요렇게 하고 요것도 아마 df에 요거 하고 얘는 셀프의 초이스 텍스트를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를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델을 수정하고 나면 여러분 쉘을 한번 빠져나갔다가 다시 실행하세요. 다시 실행하시면 이제 요것도 등록 안 했네요. 요것도 등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겠죠, 여러분? 퀘스천이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맞죠? 그럼 여기 타임존을 봅시다. 이 타임존은 데이터 타임의 타임존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타임존은 그 타임존이 아닌 것 같은데 장고 걸 써야 되는데 이거 자동으로 입력하는 거 쓰시면 안 되겠네요. 장고에 t를 보면 아마 타임존이 타임 슬라이싱 말고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타임은 그냥 여러분 임포트에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임의 타임 델타죠. 데이터 타임 이렇게 하면 임포트 문제는 해결했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 다 뭐라고 하죠? 복사해서 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바뀐 거지?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요거 완전히 빠져나왔다가 다시 쉘을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한번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요거는 좀 빨리 칠게요, 여러분. 객체를 불러오고요. 여러분 이제 요거 저장된 거 있잖아요. 하나 저장한 거 있죠. 왓썹이라고 된 거 저장했었잖아요. 요거 눌러보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퀘스천 텍스트를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이디가 1번 이내를 가져와줘. 이런 거 가능합니다. 이걸 쿼리라고 하죠. 셀렉트 쿼리라고 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거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계시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시퀄의 쿼리 문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타임존을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current years라고 해서 현재 연도를 구하고 우리가 방금 만들어둔 그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유틸리티 요 친구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2003년, 2010, 2023년도에 만들어진 질문이 뭐야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물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id 값이 없는 것들은 에러가 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PK 1번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그 고유 번호가 1번인 친구를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불러온 걸 곧바로 객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객체로 만들고 나면 요것도 가능해요. 요렇게 요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상 거의 유사한 거예요. 2023년도에 만들어진 질문을 가져와줘 라고 하는 거나 이 질문이 근래에 만들어졌어? 하루를 넘지 않았어? 라고 묻는 거는 쿼리의 뭐 내용은 좀 사소하게 다르긴 한데 이런 형태의 질의문이 많아진다면 이렇게 모델에 메서드를 만들어서 일을 조금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다라고 장고 즉 튜토리얼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파이썬의 클래스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보셔야 될 거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쿼리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될 거라서 혹시 튜토리얼 이번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튜토리얼을 다 하고 나서 DB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채워 넣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생각해보고 메일이 많이 오고 응답이 많이 달리면 저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인프론에 장고 관련된 좋은 강의들이 있거든요. 이 튜토리얼 보시고 장고가 할만하다. 근데 내가 좀 모르는 게 많긴 한데 이거 되게 괜찮다 싶으면 제가 되게 그 존경하는 개발자분이 만든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도 말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튜토리얼 이번 하시고 강의 보시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너무 성급한 것 같고 튜토리얼 먼저 한번 다 저처럼 그냥 코드를 따라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쭉 해보시고 어, 결정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싶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 튜토리얼이잖아요. 이거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래 모델을 이용하면 이런 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네라는 걸 보여주고 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Q 값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이 질문이죠. 그러면 이 질문에 관련되어 있는 답변이 뭐가 있니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런 건 안 만들었는데 요건 장고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고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니까 저 집합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를? 원소를. 어떻게? 초이스 텍스트라고 하는 거. 이 초이스 텍스트는 당연히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 초이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하나 만들고 이것도 값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답변을 두 개를 단 거예요. 질문 하나에 답변 두 개 달린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답변이 뭐야? 그 질문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방금 답변한 거에 질문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퀘스천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역도 성립해요. 질문에 가서 너에 관련된 답변은 뭐가 있니? 물어보면 세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뭐 개수만 중요할 때도 있죠. 개수만 중요할 때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퀘스천에 있는 데이터에 2003년, 2023년도 거 다 가져와줘.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런 것들. 어, 정확하게 쿼리를 날려서 이거와 유사한 이것과 관련된 답변 가져다 줘. 여러분 그리고 그 답변 지울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DB를 여러분 뭔가 편하게 만질 수 있다.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장고 튜토리얼에서 보여주는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튜토리얼 있는 거라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는 이걸 적극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럼 넌 뭘 권장하는데? 라고 하면 장고에 관리자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능이 장고를 써야 하는 5가지 이유 중에 최소 3가지를 차지한다고 믿습니다. 전 정말 장고의 관리자 기능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 스타트업을 할 때 이걸로 회사 시스템을 다 만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관리자 기능을 여러분에게 적극 권장해드리고 요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관리자 기능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관리자라는 걸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어, 당연하죠. 우린 관리자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를 생성해야 돼요. 그럼 이제 관리자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로그인 같은 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안 만들었는데 그런 게 되나 하면 여러분 됩니다. 왜 되냐면 지금 아마 이게 지워졌네요. 지워졌는데 저희가 아까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마이그레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어드민 인증 관련된 테이블을 장고에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어드민 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면 사용자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로그인을 해야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서버를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 유저라고 해서 어드민을 만들 수 있는 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물어봐요. 유저 이름이 뭐야? 어드민 at test.com. 비밀번호는 여러분 QWER1234 QWER1234로 하고 이거 너무 흔한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만들 겁니까? 물어보거든요. 예 라고 해서 만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한 거죠. 개발 서버를 실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개발 서버를 실행하고 이렇게 서버를 이렇게 실행하시는 거죠. 서버를 실행하면 뭔가 잘안 에러가 뜨는데 에러가 떠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만든 폴은 뜹니다. 자 그럼 잠깐만 보죠. 튜토리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 보면 여기 이렇게 어드민으로 이동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117.0.0.1에 8000 포트로 접속을 하잖아요. 여기에 슬래시 끊고 어드민 슬래시 해서 엔터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이 나오고요. 여기 어드민 넣고 QW에 1234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누르면 뭔가 화면이 전환되고 나와요. 이게 뭐지? 하고 이게 유저에 가보면 지금 제게 있어요. 방금 입력한 거죠. 아, 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내려보죠. 음, 다 좋은데요, 여러분. 이거 다 좋은데요. 뭐가 조금 불만이냐면 그 초이스랑 퀘스천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 그렇죠. 왜 있으면 좋지? 왜 있으면 좋냐면 웹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탁 나와서 이렇게 뭐 클릭으로 이렇게 착착착 되는 게 훨씬 좋죠.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드민.py라고 돼 있죠. 폴에
폴에 어드민 파일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모델이죠. 하고 어드민의 사이트에 레지스터에 퀘스천이랑 초이스를 등록을 하세요. 여기 등록하고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고 세이브를 하면 이거 뭔가 이렇게 파일이 아니라 서버가 재실행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F5를 누르면 이렇게 등록된 거 갑자기 우리가 등록한 게 나와요. 퀘스천에 가보면 여러분 왓썹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이거 내가 등록한 건데 여러분 이거 질문을 바꿔보죠.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세이브 했죠? 초이스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 요렇게 그러면 초이스 이렇게 눌러보면 뭔가 들어와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퀘스천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동되어 있는데 질문을 바꿔버렸더니 답안도 변경돼 버렸죠. 그럼 여기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예요? 그러면 뉴진스 하고 세이브 하고요. 여기는 아이유 하고 세이브를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뭐가 돼요? DB를 쉽게 다룰 수 있죠. 여러분 그 터미널 창에서 쉘을 띄워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여러분이 쓰시기엔 괜찮죠. 그리고 내가 DB 설계만 조금 잘하면 야 이거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만 조금 배워서 모델 설계하고 그거 DB로 만들고 뭔가를 조금만 이렇게 배우면 와 이런 게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뭐 집어넣고 하는 건 금방금방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이거 이왕이면 이 화면에 좀 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DB에 값이 있는데 폴 이렇게 치면 여기 뭐 이렇게 좀 글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의 세 번째 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 40분짜리를 하게 됐네요. 세 번째는 요 파트 3에는 아마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방법을 여러분이랑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파트 2 두 번째까지는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조금 힘겹지만 어, 어쨌든 두 번째까지는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고민 없이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까지 하시고 여러분 요까지 하시고 나면 요 퀘스천 가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여기 데이터 같은 거 넣을 때 투데이 나우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 하고 초이스 가서 애드 초이스 누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여기 와우 이렇게 와우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드래곤 퀘스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 이런 것들 몇 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뭐 파트 2까지 해서 만든 내용이니까 여러분 뭔가 조금 즐겁고 보람찼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파트 3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분 넘는 시간 동안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빠르게 파트 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